살면서 황당한 경험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옷을 샀는데 처음 입었는데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스웨터를 샀는데 빨래를 한번 돌렸더니 완전 조그매져 있다든지 저희가 살면서 황당한 경험들 정말 많이 겪죠. 근데 집을 사고 나서도 여러분들 황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가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집 사고 나서 황당한 이야기들 모아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집이란 건 저희가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가도 그렇고 투자집도 그렇고 저희가 적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게 아닌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집을 사시는 분들이 겪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저희의 퍼스널한 스토리도 있고요.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도 모아봤으니까 저희 영상 보시면 좀 더 멘탈이 단단해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 자꾸 어떻게 생각해?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첫 투자를 했었을 때 황당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저희 냉장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븐과 냉장고가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네. 일단 제일 먼저 날라갔었던 게 오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안 됐고. 맞아요. 그거 다 바꿨잖아요. 맞아, 다 싹 다 바꿨습니다. 저희 디시워셔도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했고 그리고 드라이어도 바꿨죠. 그죠. 갑자기 멈췄어요 드라이어가. 이게 인스펙션을 다 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네. 이러면 인스펙션 왜 해? 막 이런 느낌이 났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하실 때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꿀팁도 담았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집을 살 때마다 근데 이게 저희 첫 집만 이랬던 게 아니고 저희가 샀던 투자집들마다 다 인스펙션이 다 끝나고 황당하게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집을 클로징하고 나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무슨 집이 주인한테 신고식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장 커먼한 게 뭐냐? 바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근데 어플라이언스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말썽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가 드라이어는 일단 많은 분들이 인스펙션을 가셔가지고 솔직히 젖은 옷을 넣고 돌리진 않잖아요. 그죠. 인스펙션 할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눌러보기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눌러보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걸로만 보는 거지. 네, 눌러보지 않았죠 한 번도. 그렇죠. 와셔를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이어가 가장 문제가 많이 나는 게 린트가 뒤에 다 꽉 차여가지고 드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서 이제 무빙을 해서 다 이제 빨래를 하는데 옷이 안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전 주인이 한 번도 클리닝을 안 했던 거지. 그럼 뭐 클리닝 한다고 하죠?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 벤트를 클리닝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스네이크를 넣어가지고 막 돌려가고 부신 다음에 이제 블로우아웃 시키던지 아니면 백큐을 넣어가지고 백큐으로 빨아들이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옷이 안 마르니까 뭐가 문제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린트가 너무 뒤에 꽉 차 있는 걸 보고 그게 fire hazard이기도 하잖아요. fire hazard.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백 불도 해요. 그거 할 때 서비스가. 150불인가? 100불에서 150불인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만약에 드라이어가 있는 집이다 하면은 그거 클리닝 언제 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가 얼마 전에 집 샀는데 드라이어가 있었는데 벤트가 없었다 하지 않았나요? 진짜요? 그랬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드라이어 머신은 있는데 벤트가 없었어. 그래서 벤트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드라이어 벤트가 있는지, 그러니까 드라이어만 있다고 드라이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드라이어 벤트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시워셔는 이 디시워셔에 스프링이란 게 있는데 그 디시워셔 스프링이 안 돼가지고 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디시워셔 그 디터전트 넣는 데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망가진 거예요.
근데 저것도 돌려보지 전까지는 모르죠. 모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게 안 돼서 디시워셔 바꿨어야 됐다 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아 이게 안 열려서. 이게 안 열려서. 근데 보통 다 열어놓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 안에다가 디터전트 넣고 돌리다가 이게 탁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스프링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디시워셔를 새로 샀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시워셔 이것도 싸지 않은데. 그거 비싸죠. 이것도 이제 자가하면은 비싼 거 그래도 1,000불대 정도 사고. 그죠. 이제 투자는 그래도 5, 600불대 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또 인스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플러밍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것도 참 우리가 그릇을 넣고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디시워셔는 꼭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넣고. 왜냐면 물이 새는지 또 봐야 되고. 네, 저희도 맞아요. 언제 한번 물이 샜었던 것 같은데. 저희 에어비앤비 디시워셔를 바꿨을 때 그쵸. 새 거를 갖고 와서 저희가 인스톨을 했거든요. 근데 물이 새는 거예요. 맞아요. 물이 막 스며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밑에서 이렇게 튀는 거야.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는 이거 샀을 때 여기가 이게 꽉 안 닫혀 있었어요. 이게 요거 그게 뭐죠? 몰라요. 저도 근데 이게 꽉 안 닫혀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거.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닫혀 있어가지고 막 하다가 이게 약간 루스해서 이걸 딱 꽉 닫으니까 그 다음부터 물 안 새더라고요. 네. 저희는 물이 튀었었던 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디시워셔도 정말 잘 고장나는, 클로징 후에 잘 고장나는 어플라이언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꼭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고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다 거의 부엌이에요. 부엌과 화장실과 그리고 런드리룸, 이 세 가지에서 가장 돈이 많이 갑작스럽게 깨지는 거죠. 냉장고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아이스가 안 만들어졌대요. 샀는데 집을 샀는데 아이스메이커가 안 돼? 아이스메이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가 가서 아이스 해보겠냐고요. 그렇죠. 아이스가 있나? 이렇게 열어보지도 그러니까요.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아이스메이커가 안 돼서 되게 황당했었다. 그리고 오븐도 저희도 오븐이 날라가 봤지만 오븐이 켜지기만 했지 따뜻해지지가 않았대요. 제가 딱 그거였잖아요. 맞아. 그 게스트가 왔는데 오븐을 켰는데 켜지는데 왜 안 따뜻해지냐고. 온도가 안 올라간다고. 그게 가장 커먼한 것 중에 하나래요. 오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 그 계약서에 오븐이 워킹한다로 되면 안 되고 오븐이 히팅이 된다라고 스페시파이를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븐이 히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체크마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래 노트 쓰는 거 있잖아요. 노트 쓰는 곳에다가 노트서에다가 oven must be working and heating 뭐 그런 식으로 프레이즈를 꼭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샀는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샀는데 오븐이 된다고 했는데 히팅이 안 되면 우리가 셀러한테 사달라고 했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working이라고 하면 불도 켜지고 그 가스 레인지도 다 되고 하면은 working이긴 하는데 히팅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오븐은 히팅이 되도록 그렇게 스페시파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건 경험이 있었던 거라 이건 꼭 여러분들께 쉐어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약간 메이저 티켓 아이템이 뭐가 있었냐면 HVAC 갑자기 안 되는 거, 에어컨이 안 됐대요. 갑자기. 그거는 너무 빅티켓이라. 네. 그러면은 집 사고 나서 황당하겠네요. 나자마자 여름 아주 더운 날 에어컨 딱 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서비싱을 언제 했는지 꼭 보셔야 돼. 근데 인스펙터가 그거 보긴 하는데 그거 봐도 또 샀는데 고장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열받죠. 그리고 또 되게 커먼했던 게 뭐냐면 그 셀러가 이거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바꿔줄게 했는데 되게 안 좋은 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기는 했는데 새 거가 아니거나 아니면 여전히 안 좋은 퀄리티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커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딱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집을 살 때 정말 슬로우 다운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퍼를 넣을 때는 진짜 빠르게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오퍼는 시간 경쟁 싸움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오퍼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오퍼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빠르게 쓰지 않아서 딜이 성사가 되지 않은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넣으실 때는 진짜 빠르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 슬로우 다운을 해야 되냐면 집 인스펙션 할 때
그리고 집 파이널 워크스루 할 때는 진짜 슬로우 다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집을 곧 있으면 사니까 너무 기뻐서 약간 빨리빨리 보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특히 파이널 워크스루 할 때. 네, 파이널 워크들은 거의 보지도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신나니까 아싸 이제 클로징한다 이러면서 그냥 리얼터 보낼 때도 있었고 네, 저희는 네. 그죠? 그리고 파이널 워크스루 제대로 하지 않고 인스펙션도 물론 인스펙션 할 때 남편이 가서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그쵸. 그렇게도 했었죠. 근데 인스펙션 할 때도 이제 아무리 그걸 본다고 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인스펙션 할 때는 진짜 조금 천천히 좀 다 꼼꼼하게 보시고 디시워셔도 돌려보시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느꼈어요. 디시워셔도 돌려봐야 되고 아이스 나오는지 보고 드라이어 린트 언제 그거 클린업 했었는지 그거 셀러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하지 않았다 아니면 기억이 없다 하면은 해달라고 그거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그거를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셀러가 그죠? 못 해주겠다 하면 근데 그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내가 클리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롱텀 하실 때는 이런 거 조금 꼼꼼히 보시기도 해야 되지만 근데 쇼텀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바꿀 건데. 쇼텀은 거의 대부분 많이 바꾸죠. 예, 다 바꿀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리저브로 갖고 아니면 그죠. 레노베이션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그쵸.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이죠.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슬로우 다운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인스펙션 하실 때 그리고 파이널 워크스루 하실 때 조금 슬로우 다운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황당한 일들을 조금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을 순 없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아무리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보더라도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리저브는 정말 다 충분하게 두고 집을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저브는 어느 정도 두는 게 좋을까요? 한 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 그 생각에는. 2%는 그러니까 캐시로 갖고 있어라. 예. 네. 들어갈 때. 왜냐면 갑자기 이게 바로 고장 나는 것도 있지만 한 달, 2달 있다가 고장 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레노베이션에다가 어차피 10% 정도, 15%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이런 거에 다 빌트인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 집을 사갖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1~2%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어플라이언스를 셀러가 최근에 바꿨다고 하면은 워런티를 꼭 물어보시고 어떤 워런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수리 비용이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셀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집을 사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집을 딱 사고 다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저브를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인스펙션 하실 때 그리고 워크스루 하실 때 조금 더 슬로우 다운 하셔서 최대한 황당한 일들을 많이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집 저희가 이야기를 정말 아평밀 채널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첫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